긴 겨울 추위로 지친 우리 몸에 활력이 필요한 시간.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뿌리 채소로 체력 보강에 힘써야 하는데 뿌리 채소의 대표 주자로 도라지를 빼놓을 수 없다. 작은 뿌리에 몸에 좋은 성분은 한가득.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사포닌 등이 풍부해 겨울철 감기 예방과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오늘 건강 밥상에서는 약이 되는 뿌리 채소 도라지와 함께한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라지는 기관지의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투를 막아주며 기관지염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천식과 같은 호흡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많은 시기에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고를 때는 줄기가 가늘면서 곧게 뻗어 있고 잔뿌리가 많은 것이 좋다. 또한 원뿌리가 갈라져 있는 것이 신선한 도라지다. 도라지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도라지 나물과 색이 다른 채소들을 한데 섞어 버무린 도라지 잡채. 이어서 도라지를 생채로 즐기는 특별한 레시피. 아삭한 도라지와 유자청 소스가 찰떡궁합을 이루는 도라지 샐러드도 만들어보자. 도라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쌉싸름한 도라지를 이용해서 도라지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칼슘 또한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도라지 잡채. 먼저 도라지를 손질하자. 뇌두를 잘라내고 칼집을 낸 후 가운데 부분에 양 끝으로 돌리듯이 껍질을 잡아당기면 쉽게 벗겨진다. 손질한 도라지는 가늘게 채를 썰어준 다음 소금에 절여놓는다. 이렇게 하면 쓴맛도 빠지고 숨도 죽어 볶거나 무칠 때 양념이 잘 배어들게 된다. 도라지를 고르실 때 조금 굵은 뿌리로 하시면 까기가 훨씬 쉽고요. 또 소금에 살짝 절이면 더더욱 까기가 쉽습니다. 양파와 당근 피망 그리고 돼지고기 안심 부위를 준비해 길게 채를 썰어 놓자. 손질한 채소는 소금에 살짝 절이고 돼지고기에는 소금과 다진 마늘을 넣은 후 조물조물 밑간을 해놓는다. 오늘 잡채에는 납작한 중국 당면을 사용하는데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삶아준 다음 당면이 익으면 건져내 찬물에 담가놓자. 이렇게 하면 면이 불지 않으면서 쫄깃쫄깃한 당면의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도라지 잡채에서 오늘 중국 당면을 이용한 이유는요. 좀 부드러운 맛도 있고 색감도 좋고요. 또한 양념이 안으로 잘 배어서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도라지와 채소, 돼지고기를 따로따로 볶아 준비한다. 이어서 다진 마늘과 간장, 설탕, 굴소스, 후추,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가며 양념장을 만든다. 당면도 볶아놓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삶은 당면을 볶다가 양념장을 넣은 후 섞어준다. 당면에 양념장이 잘 배어들면 볶아놓은 도라지를 넣고 채소와 고기도 더한 후 한 번 더 볶아준다. 도라지 잡채에서 양념장은요. 맨 처음에 중국식 당면에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간이 잘 배고요. 나머지 채소들은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라지와 함께 갖가지 채소에 고기까지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도라지 잡채 완성! 쌉싸름한 도라지와 부드러운 당면이 조화를 이루는 도라지 잡채. 담백하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일품 요리가 완성됐다.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이 식전 음식으로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자향이 가득한 도라지 샐러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안토잔틴 성분은 폐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도라지 샐러드.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을 제거한 도라지를 준비해 길게 채를 썰어준다. 이어서 도라지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소금물에 도라지를 넣고 담가 놓는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건져낸 다음 물기를 꼭 짜놓자. 깐 도라지 사실 경우에는 잘 헹구어서 사용하시고요. 도라지에 소금을 넣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시금치는 꼭지를 떼어내고 양상추와 방울토마토, 베이컨,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드레싱도 만들어 놓자. 향긋한 유자청에 다진 마늘과 간장, 설탕, 식초, 올리브 오일, 깨, 후추, 소금을 넣고 잘 섞어가며 준비한다. 오늘 도라지 샐러드에서 유자청 사용했는데요. 유자청이 없을 경우에 매실액 사용해도 좋고요. 오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유자향이 더욱더 풍미가 좋아집니다. 샐러드에 고소함과 씹는 맛을 더해줄 베이컨. 뜨겁게 달군 판에서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그릇에 덜어놓자. 이제 커다란 불에 드레싱을 넣고 도라지와 채소, 베이컨을 모두 넣은 다음 골고루 섞어준다. 그릇에 덜어놓고 파마산 치즈를 풍성하게 뿌려주면 도라지 샐러드 완성! 오늘 도라지 샐러드에 파마산 치즈나 도라지의 쌉싸름 맛이 아주 맥주와 와인과도 잘 어울리고요. 파마산 치즈 없으면은 리코타 치즈 같은 것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유자의 향기와 도라지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입맛을 살려주는 도라지 샐러드. 맛과 향, 영양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별미 요리가 탄생했다. 도라지의 주 성분인 사포닌 그리고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혈관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혈관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질환들을 예방해주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10년 된 도라지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효능이 뛰어나 약재로도 널리 쓰여온 도라지. 무침으로도 먹지만 볶음이나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우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는데 이번 주말 추위에 지친 가족을 위해 색다른 도라지 요리를 식탁 위에 올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식후에 껌을 씹으면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가 촉진되고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이나 공부를 할 때 껌을 씹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껌을 씹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인지 기능도 충분히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씹다 보면은 턱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당 섭취가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껌으로 하루에 10분 정도만 씹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과 질이 연결되는 부위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두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암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암 환자 중 자궁경부암 환자가 약 9.5%에 달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주로 40, 50대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발생 연령 범위가 넓은 편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세포 변화가 생겨 이 세포 변화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특정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자궁경부암은 암 중 유일하게 원인이 분명하고 예방 백신이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늦지 않은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 건강의 적 자궁경부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하중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자궁경부암인데 먼저 자궁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자궁경부암이 어떤 암인지부터 짚어주시죠. 흔히 말하는 자궁은 여성의 몸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궁은 자궁과 난소 나팔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흔히 말씀하고 계시는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아래쪽과 질이 만나는 그 부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질과 자궁이 만나는 이 부분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쪽 아래쪽에는 그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생기는 이 편평상피하고 안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은 그 원추상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암입니다. 네.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자궁경부암은 여성암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많이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은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 유방암 등 이어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발병률은 어떤지 그리고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점도 좀 알아보죠.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은 최근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발견되기 때문에 20, 30대 여성에서 호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되면 자궁경부암으로 되고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30에서 35세, 그다음에 60에서 64세 더블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로는 어린 나이에 성교를 한다거나 임신이 아주 이른 경우,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 인간 인유두종 바이러스인 그 HPV 바이러스에 의한 성매개성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억제인 상태인 그 흉선이나 아니면은 그 장기 이식 등으로 인해 면역 억제된 상태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기 증상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은 흔히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성교 후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질 분비물이 많은 악취를 내거나 하복통, 그다음에 골반 통증, 체중 감소 등이 주 증상으로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이 위험 인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그 발병 기전 원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자궁경부암의 그 발병 기전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환자의 약 99% 이상은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HPV 바이러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인데 약 40여 개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 중에서 15개 정도가 고위험 바이러스로 밝혀져 있고 이 고위험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및 여성 생식기암의 중요한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 면역체 내에서 2년 내에 대부분 소멸하지만 2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세포를 변형시켜서 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2년 이내에 보통 사라진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문제는 고위험 유형이겠죠. 네, 고위험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1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6번 바이러스하고 18번 바이러스입니다. 16번과 18번 바이러스는 치밀성 자궁경부암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등도 및 중증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의 50% 이상, 그다음에 외음부암의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질암의 70%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타입 중에서 45번, 31번, 33번, 52번, 58번을 포함하면 전체 치밀성 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50여 종 이상이 있지만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자궁 내에 지속적으로 감염된 상태를 유지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들로 자궁 내 세포 변화를 일으키고 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 전암 병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 몇 달 동안 부부관계 후에 출혈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신 적이 있나요? 네, 20대에 접종했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은 접종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접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언제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 암이 진행되면 질출혈이나 분비물의 양이 늘고 궤양이 심화되며 악취를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환자는 부부관계 후 질출혈로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환자에서 처음으로 검사할 것은 자궁경부암 검사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진단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다. 자궁경부 상피 세포를 채취한 후 현미경 검사를 통해 질세균 분포 변화 등을 관찰하게 되며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한다. 질확대경 검사는 자궁경부의 비정상 부위를 질확대경으로 확대해 자세히 보며 조직 검사까지 가능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셨나요? 아직 바이러스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적은 있나요? 아니요,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가 병변을 일으켜 암까지 진행되는데 10에서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적인 검사만 한다면 충분히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암 중 유일하게 백신이 있는 만큼 백신을 맞는다면 암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 환자는 외부에서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추가로 저희 병원에서는 자궁경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 이 환자는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추후 저희는 이 환자에게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을 통한 천공생검을 시행할 예정이고 검사 결과 좋지 않은 소견이 나오면 추후 원추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진행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암 전 단계에서는 병변 부위만 도려내는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 자궁 적출을 통해 암을 제거할 수 있으며 말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한다.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1기의 경우 100%도 가능하지만 2기 말이 되면 60% 정도로 떨어진다.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질병을 찾았을 경우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나라에서 13세 이하의 모든 여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하고 있으며 나이 드신 분들도 45세 이전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시면 자궁경부암 발생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자궁경부암의 전파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쉬운 편에 속한다.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있고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선별 검사가 있으며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전암 단계가 비교적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필수이며 정기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누구나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자궁경부암도 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검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궁 경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은 편평 상피라고 해서 넓적한 상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길쭉길쭉한 세포인 원주 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평 상피하고 원주 상피가 만나는 부분을 이행대라고 하는데요. 이 이행대 부분에서 정확히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암 전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침범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거와 좀 다르게 감염이 되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안쪽에 있는 기저세포를 먼저 감염을 시켜서 기저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 기저세포가 전체 3분의 1 이상일 때는 CIN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분의 2로 증가됐을 경우는 CIN2, 그 이상 점점 늘어났을 경우에는 CIN3나 그다음에 고등급 병변 CIS라고 해서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상피내 암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저막이라는 이 막을 통과하게 되면은 전이성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또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많은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검사가 좀 부적절한 검체로 인해서 검사가 부정확하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대 부분에서 정확한 채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 자궁 경부 세포가 검체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절한 검체로 판별을 하고 아래에 있는 이 위험인자가 없다면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위험인자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비정형 상피 세포가 발견됐거나 아니면 6개월 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변이 생겼을 경우, 그 다음에 선상피 세포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면역 저하되는 그런 상태, 장기 이식이라든가 아니면은 HIV에 감염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험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적절한 검체가 나왔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추가 검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자궁 경부 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비정형 상피세포라는 결과지를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 비정형 상피세포라는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음성일 경우에는 1년 후에 다시 암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위험 바이러스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로우 그레이드라고 해서 저등급 병변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4에서 6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계속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상사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2번 연속으로 정상일 경우에는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또 질 확대경 검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 저하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하는데요. 이 질 확대경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병변을 좀 신속하게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질 확대경을 통해서 자궁 경부를 확대하고 이상이 있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 확대경 검사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 상피보다 좀 더 진행된 상황인데요. ASCH라고 해서요. 비정형 상포세포지만 고등급 병변을 제외할 수 없다. 이런 소견인데요. 이 ASCH라고 소견이 나오면 CIN2나 CIN3가 생길 확률이 24에서 94%, 좀 변역은 좀 넓긴 한데요. 비정형 상세포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암종이 생길 가능성은 0.1에서 0.2% 정도 됩니다. 결국 1000명 중에 2명에서 1명 정도는 이상 암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병변을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고 만약에 질 확대경 검사에서 음성 소견이라고 한다면은 자궁 경부 세포 검사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GC라고 하는 건데요. 비정형 선상피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경부 안쪽에는 그 길쭉길쭉한 원주 상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 부분은 바깥쪽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보통 18번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잘 생기긴 하는데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속 자궁 경부 긁어냄술이라고 해서 자궁 경부 안쪽, 보시는 자궁 경부의 안쪽을 긁어내서 처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35세 이상 되었을 경우 부정출혈이 있으면 자궁 내막 생검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 확대경 검사하고 속 자궁 긁어냄술에서 다 음성이 나왔다면 만약에 이 암종이 많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그 메스로 그쪽을 잘라서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암종이 그렇게 의심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4에서 6개월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한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저등급 병변일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하는데요. 그 질 확대경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평 원주 이음부가 돼야 되거든요. 이쪽 부위가 관찰되지 않으면 속 자궁 긁어냄술을 이용해서 그쪽을 확인해서 안쪽까지 집어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등급 병변에서 질 확대경 검사를 하였는데 병변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반복하고요. 만약에 12개월 후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고등급 병변일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한 펀치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을 잘라내서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평평 원주 이음부가 관찰이 되고 펀치 생검상에서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이 발견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하는데요. 만약에 질 확대경 검사상 병변의 변이가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상 투여율 절제술을 통해서 안쪽 병변을 끄집어내서 잘라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보이는 이쪽이 이제 자궁 경부 확대 촬영하기 위한 장비고요. 자궁 경부를 확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조직 검사하는 기구를 통해서 자궁 경부의 이상 부위를 조직하는 것이 펀치 생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평편 이행대가 보이지 않고 안쪽에 더 병변이 의심된다 한다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치 생검은 이제 앞쪽에 그 이빨처럼 생긴 그런 기구가 달려 있어서 조직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속 자궁 긁어냄술은 자궁 경부를 개대를 해서 좀 주걱처럼 생긴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편평 상피보다 더 안쪽 원주 상피가 있는 쪽 부분을 긁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의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의 치료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작 방법과 절제술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속 자궁 긁어냄술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깥쪽에만 병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이용한 냉동 치료를 해서 앞부분을 이제 소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앞쪽 부분을 이제 지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절제술이라는 것은 안쪽에 좀 더 병변이 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그 환상 투영 절제술과 콜드 나이프 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상 투영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자궁 경부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콜드 나이프 콘은 흔히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그 메스로 칼을 이용해서 자궁 경부의 안쪽을 다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이 콜드 나이프 콘의 방법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콜드 나이프 콘을 사용해서 장점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자르기 때문에 경계면이 세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출혈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는 환상투영 절제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혈량을 좀 적게 지혈하면서 같이 잘라내기 때문에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이 등급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는데요. 펀치 생검상 CIN1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저등급 병변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실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2개월 사이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여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12개월 동안 인두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고위험 바이러스가 나왔을 경우 또 확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자궁 경부 세포 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저등급 병변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CIN2하고 CIN3일 경우에는
이 경우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질학대경 검사상 병변이 관찰되고 속 자궁 긁어내술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암종이 나올 확률은 전체 한 0.5% 정도 되기 때문에 냉동치료나 레이저로 앞에 소작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학대경 검사상 전체 병변을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상 투영 절제술을 통해서 안쪽까지 조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상 투영 절제술상에서 절제면에 병변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절제면에서 종양의 세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절제된 안쪽에는 종양이 없기 때문에 4에서 6개월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해서 추적 관찰하고요. 3번 연속 정상이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제면에서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자른 부분 안쪽, 즉 자궁에 남아있는 부분에서도 암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사용하는 딥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절제를 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아기를 더 낳을 가능성이 없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 절제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나 질학대경 검사, 속 자궁 근거염술을 4에서 6개월마다 시행해서 자궁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 중에 자궁경부 상피내 암종이 의심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펀치 생검이나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속 자궁 긁어냄술이나 환성 투영 절제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출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하면 오히려 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암종이 의심되지 않는 한 임신 중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임신이 종결된 후에 정확하게 다시 판단하여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암은 이 병기에 따라서 진단법과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흔히 다들 아시겠지만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A하고 B가 있는데요. 1기의 A는 육안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소견이고요. 1기의 B부터 이제 저희가 육안적으로 관찰이 되는 소견이고요. 2기일 경우에는 이제 2기의 A하고 B가 있는데요. 자궁경부의 바로 옆에 자궁방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궁방을 침범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는데 이 2기 A하고 2기 B의 중요성은 2기 A까지는 수술로서 절제가 가능하지만 2기 B가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수술보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는 이제 주변 조직, 그다음에 4기는 좀 더 멀리 간 조직으로서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2기 B부터 3기, 4기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초기 진단이 늘어났고 치료 성적도 좋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궁경부암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다른 병들은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궁경부암은 90년대 초반이나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생존율에는 더 이상 나아지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조기에 대부분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대해서 치료된 부분들은 생존율이 많이 높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수가 지난 다음에 발견되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이제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서 결국은 생존율이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생존율을 따지면 한 80% 정도 생존율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자궁경부암은 과거나 지금이나 생존율이 비슷한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궁경부암은 이제 고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이제 개복술이 있습니다. 개복술은 배 가운데를 정중절개를 해서요. 복강 안에 있는 유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과 난소 나팔관 쪽을 다 확인하고 골반 림프절하고 그다음에 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촉진하고 절개를 어디까지 절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입으로 해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궁에 가까운 쪽으로 절개를 하는 방법은 초기이고요. 이쪽 부위에 가까운 부위로 절개하는 자궁 초기, 1기나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여기만 절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많이 진행해서 골반 림프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 절제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범위 절제술을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나눠지고 있는데요. 보통 골반 림프절 주변을 다 확인하는데 골반 림프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쪽 골반 림프절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대동맥까지 가는 그런 이제 림프절까지 장골 동맥에 있는
림프절까지 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동맥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잘라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고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강경으로 많이 수술해서 환자분들의 상처 부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수술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에는 그 형광물질을 염색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이되는 림파선으로 통해서 전이되는 부분에 모여 있는 그쪽 감시 림프절을 선택적으로 절제해서 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병들의 이환율을 많이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 말고 병기가 2기 이상 지났을 때 2기 B를 지났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치료가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자궁 주변에 있는 방사선을 조이는 방법인데요. 자궁과 자궁 앞뒤에 있는 천골이 있는데요. 그쪽에 임파선, 그다음에 골반 림프절 전부 다 포함해서 좀 약간 범위가 좀 넓은 그런 부위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접 치료는 방사선 물질을 질 안쪽을 통해서 자궁 경부 앞에 위치를 시켜서 방사선 물질을 직접 자궁 경부에 쏘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항암 화학요법이 있는데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금조 치료를 하고 동시에 항암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기가 커서 사이즈를 줄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암 치료했는데 재발이 되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동시 항암요법을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치료에 효과가 많이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시스프란틴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방법을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자궁 경부암의 가장 큰 경로는 HP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해서 HPV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정기적으로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경험 이전에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만 13세 정도의 모든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접종 후에도 90% 정도의 면역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접종 후에도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백신은 현재 나와 있는 3회 접종 방법이 있고요. 이 3회 접종의 가장 적응증은 모든 남녀의 9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27세부터 45세까지는 백신 접종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되도록이면 맞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백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방 백신 2회 접종은 9세부터 14세의 남녀에서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 접종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접종하는 것이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에서 예방 백신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유부는 국가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위해서 접종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수막구균 예방 백신, 디프테리아, 화상품 백일해 등과 같은 그런 혼합 백신하고 접종을 했을 경우에 아무 문제 없이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방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나는 최근에 나온 국가 백신 9가지를 잡는 그런 백신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9가지 백신으로 넘어가는데 대신 스케줄은 9가지 백신으로 맞는 스케줄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맞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맞으면 되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스케줄대로 3번을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생기는 질환 중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여성에서는 자궁 경부암을 주로 만들긴 하지만 그다음에 질암이나 외음부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자궁 경부암 백신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자궁경부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쪽 외음부부터 시작을 해서 자궁경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쪽 전체적으로 다 암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서도 그 남성 성기암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문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종을 하신다면 모든 남녀를 하는 게 사실적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HPV 감염의 위험 인자들을 보시면 이제 앞쪽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남성에서는 보통 그 평생 동안 그 50% 정도의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이제 그 만 18세부터 24세까지가 하이 리스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는 25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만약에 접종을 하신다면은 보통 9세부터 26세 접종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성에서는 만 25세 이하에 맞는 것들이 가장 적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나이 성경험이라든가 일생 동안 뭐 파트너의 명수,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그 포경 여부, 그다음에 이제 흡연, 그다음에 면역 억제 이런 것들이 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신다면 좀 더 젊은 연령에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년 여성들은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일단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세모요. 네. 말씀드렸듯이 45세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45세 이후는 정기검진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종을 하신다면 45세 이전에 접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45세 이후는 정기검진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발병이 돼도 진행이 느린 편이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이것도 세모입니다. 네. 자궁경부암은 그 발병을 해도 진행이 좀 느리긴 하지만 젊은 연령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제일 빨리 발병된 연령이 14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느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연령에서 성관계가 있고 파트너가 좀 다수일 경우, 그다음에 본인의 보호작용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백신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의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면역이 지나고 난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 타입에 의해서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궁 적출술을 받은 사람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으면 자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자궁을 적출했으면 자궁이 없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다 이렇게 해서 자궁경부암이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질암이나 외음부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경부암의 그 원인이 HPV 바이러스가 여성 생식기 외부부터 안쪽까지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자궁경부암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내신 분인데 HPV 바이러스의 음성일 경우에는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상대방 남성의 바이러스 감염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권장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접종해도 안전한가요? 암 중에서도 백신이 있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백신이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현재까지 그 백신의 안정성은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지만 매우 안정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백신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백신이 유일하게 나 있다는 것은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백신으로 인한 그런 그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생겼다 해서 방송에 많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받으면 임신을 못하나요? 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받으면 임신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건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받으시고 임신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자궁경부를 잘라내는 것이 자궁경부를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의 앞부분을 잘라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뭐 이걸로 임신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원추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재원추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임신이 되고 나서 임신 16주 전에 자궁경부 봉축술이라고 해서 자궁경부 앞쪽을 묶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임신이 잘 유지가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하중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수의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명확하고 치료와 예방이 그래도 쉬운 만큼 여성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100% 예방되는 건 아닌 만큼 1년에 한 번 이상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